네, 핵심 포인트 22번입니다. 우리 자동차 보험의 대인 배상 지급 보험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자동차 보험이라는 게 결국은 뭐 대인 배상도 있고 대물 배상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자차 보상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 인사고죠. 대인 사고에 대한 어떤 그런 배상 지급 보험금이 지급이 되는데, 마찬가지로 대인 배상이 사람하고 관련된 거니까 크게 보면은 우리가 사망 보험금이 있을 거고 부상 보험금이 있을 거고, 그죠? 그 다음에 후유 장애 보험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에 대한 내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문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어렵지 않습니다. 뭐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원리를 이해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단순하게 어떻게 보면 암기하시는 부분으로 여러분들 문제를 접근해 보시면 좀 더 쉽게 여러분들 보실 수 있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 무과실을 기준으로 했을 때 위자료 같은 게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망보험금 같은 거 발생을 했을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일할 수 있는 연령이 많이 남아 있는 사람한테는 위자료를 많이 줘야 될 거고, 일할 수 있는 나이가 적게 남아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고령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상대적으로는 위자료를 적게 줄 수 있다. 뭐 그런 기준이죠. 그 다음에 대인 배상에서 우리 부상보험금 같은 경우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 우리가 뒤에서 한번 살펴보면서 여러분들이 후유장애 보험금 같은 경우는 가지수가 적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암기하시는 게 효과적이다. 효과적으로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이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 사망보험금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장례비가 500만 원. 이제 이 시험 문제에는 500만 원도 자주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뭐 왜 500만 원이냐는 그런 근거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장례비로 300만 원이 아닌 500만 원을 지급해야 되고,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기본적으로 취업을 할 수 있는 나이를 우리가 자동차 보험에서는 65세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연금 같은 경우에는 55세 연금 지급 시기로 보고 있죠. 그런 거에 비해서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에서 우리가 취업이 가능한 연령을 65세로 보고 있다. 그래서 65세가 안 되는 사람이 죽으면 우리가 위자료가 8천만 원이고 65세가 넘어가신 분이 죽으면 5천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 위자료로. 그 정도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상실 수익에 대해서는 요 산식도 물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이 금액이 얼마냐라고 계산하는 거는 안 나옵니다. 근데 산식을 물어보는 시험 문제가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억하시면 좋은데, 뭐 이 내용을 읽어보시면 여러분들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제가 문제 푸는 방법 하나는 그 산식을 물어보는 이런 지문이 나오면 가장 긴 지문을 고르시고요. 그리고 호프만 계수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을 고르시면 됩니다. 가장 길고 호프만 계수가 들어가 있는 내용을 고르시면 여러분들이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100% 제가 장담할 수는 없지만 지금까지 나와 있는 문제들을 보면 그렇게 출제가 되고 있고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손해보험 그 모집인 시험은 문제은행에서 문제은행식으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대개 과거에 나왔던 문제들이 또 반복해서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취업 가능 연한이 65세라고 하는 거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우리가 사망보험금도 있을 수 있고 부상보험금이 있을 수 있고 후유장애 보험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요 각각의 항목에 대해서 기억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후유장애 보험금이라고 하는 게 두 가지밖에 없어요. 어떻게 보면 위자료는 공통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상실 수익액과 가정 간호비를 지급하는 걸 뭐다? 후유장애 보험금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가정 간호비는 뭐에 해당한다? 부상보험금이 아니라 후유장애 보험금. 그죠? 이게 가정 간호비니까 부상보험금이 아니겠죠. 그죠? 후유장애 보험금이다. 요거 꼭 기억하시고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치료 관계비나 그 다음에 휴업손해나 간병비, 그래서 최대 60일 한도로 지급한다,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다음 중 부상보험금에 해당하지 않는 거,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올 수 있다고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관점에서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우리가 휴업손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내가 사고가 나서 그 일을 못하게 되는 그런 거에 대해서 보상해주는 금액은 다 보상해주면 좋지만 실제 내가 일할 때 뭐 장사를 할 때나 아니면 일할 때 그 급여나 뭐 이런 금액에 85%에 해당한다, 이런 겁니다. 85%. 우리가 85%도 흔하지 않은 수치죠. 그러니까 85%의 해당액을 받는 게 뭐라고요? 휴업 손해, 부상보험금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실제 수입 감소액의 85%, 뭐 90%도 시험 문제 나올 수도 있고요. 그럼 다 틀린 지문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휴업 손해는 8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고 있고 후유장애 보험금에는 가정간호비가 해당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각 지급 보험료에 해당하는 비용의 종류를 정확히 숙지하는 그런 문제들이 자주 나오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부상보험금이 뭐가 있다 이거보다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후유장애 보험금이 뭐가 있다? 후유장애 보험금에는 가정간호비와 상실수익액이 있다. 가정간호비와 상실수익액이 있다. 이렇게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